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는 물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고전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있던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머리를 맞고 왜 사과가 떨어질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의문으로 만유인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학 법칙입니다. 뉴턴은 1687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자신의 이론과 법칙을 정리한 프린키피아를 펴냈습니다. 프린키피아에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행성과 달이 각각 태양과 지구 방향으로 이끄는 인력을 담는다는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런 뉴턴의 이론은 현재에도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뉴턴은 원래 프린키피아를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뉴턴은 말했습니다. 뉴턴이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계기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깊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호기심과 상상력과 인내가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죠.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 지구 위에 서 있는데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중력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력은 누가 처음 알아냈을까요?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나는 진리라는 큰 바다를 앞에 두고 바닷가에서 한 개의 조개를 주운 아이에 불과하다. 평생을 과학 진리를 탐구한 아이작 뉴턴이 남긴 명언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지요.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기술도 뉴턴의 이론이 기초가 되었지요. 뉴턴은 예측 계산으로 별의 움직임도 계산했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도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1642년 영국 링컨셔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 영향인지 뉴턴은 어려서부터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뉴턴이 쌓은 대부분의 업적은 고향에서 2년 동안 연구하여 얻었습니다.
다음은 프린키피아 1권에 나온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질량은 그 물질의 밀도와 부피를 곱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게가 일정한 것을 질량이라고 하죠. 두 번째 정의는 운동량이란 속도와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질량이 아주 작은 물체라도 그 속도가 매우 크면 그 운동량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관성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 중 제일 법칙입니다. 관성이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타고 있던 사람은 계속 멈춰 있으려 해서 몸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바로 관성의 법칙인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으면 마치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런 관성력은 우리 몸도 잘 느낍니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힘을 우리 몸이 잘 느낄까요? 인간의 몸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속도는 못 느끼지만 속도가 변하는 것은 금세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느끼지만 비행기보다 훨씬 느린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시시각각 변하는 속도를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정의는 가하는 힘이란 물체가 멈춰 있거나 움직이거나 그 상태를 변하게 하기 위해 더하는 힘입니다. 내가 멈춰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밀면 힘이 더해져서 움직이죠. 그리고 일단 움직이면 더 이상 힘을 더하지 않아도 관성에 의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른 힘이 더해지면 직선 운동에서 상태가 변하고 이처럼 어떤 상태를 바꾸는 작용을 힘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의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나 입자에 작용하는 원의 중심으로 나가려는 힘입니다. 즉, 물체가 중심의 점을 향해 당기는 힘입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가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 구심력은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작용하는 힘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따라 돌면 곡선이 되고 한 바퀴 돌면 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즉,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굽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도는 오토바이가 옆으로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군요. 원운동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원심력은 구심력과 반대로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점은 구심력은
실제 힘이지만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뉴턴의 정의를 이용한 놀이기구가 참 많은데요.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달리는 힘으로 바뀌는 롤러코스터,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의 운동을 이용한 바이킹, 관성으로 인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이 붕 떠올라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자이드롭이 있습니다. 다음은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인데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정의는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에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며 그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법칙입니다. 세게 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물체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천천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할 때 공을 세게 치면 공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축구공처럼 공이 무거우면 세게 차도 별로 빠르지 않는 거군요.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하나에 힘이 생기면 반드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바위를 세게 차면 네 발이 아픈 것도 그 이유군요. 여기까지가 프린키피아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뉴턴은 도형을 이용한 기하학으로 힘, 거리, 속도 등에 대해 증명했습니다. 기하학은 도형의 특성과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죠. 뉴턴은 기하학과 미분,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계산했습니다. 뉴턴이 이룬 가장 뛰어난 업적은 중력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안다면 뉴턴의 이론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케플러의 법칙은 1500년대에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에 관해 정리한 법칙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총 3개인데요. 케플러의 제1법칙은 행성은 모두 태양 주위를 타원 모양으로 돈다입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은 항상 속도와 넓이가 같다입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은 행성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입니다. 행성이 도는데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의미군요. 그럼 왜 행성은 규칙적으로 돌까요? 바로 행성이 규칙적으로 도는 이유가 뉴턴의 프린키피아 1권에 나와 있습니다. 물체가 구심력으로 타원을 그리며 움직일 때에 대한 여러 값을 구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케플러의 법칙과 같다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심력이 있어야 케플러 법칙처럼 행성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뉴턴은 또 구심력이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밝혔어요. 그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인데요. 뉴턴이 만유인력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한 거군요. 사실은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쓴 이유가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헨리의 부탁을 받고 뉴턴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을 본 헨리가 책으로 만들자고 설득하여 프린키피아가 탄생되었습니다. 프린키피아 이건에는 저항이 있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의 저항은 물체가 움직일 때 또는 전기나 물이 흐를 때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보다 물속에서 달리기가 힘든 것도 바로 저항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건 바로 공기의 저항이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건데요. 그럼 속력이 빠르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커지면 저항도 커집니다. 물속에서 빨리 움직이면 더 힘든 것도 그런 원리군요. 하지만 어떤 물질 속에 있느냐에 따라 속력이 커지는 정도도 다른데요. 공기와 물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속력에 따라 저항이 다른 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속력과 저항이 비례하는 경우. 둘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셋째, 첫째와 둘째가 합쳐진 경우입니다. 각 경우마다 물체의 속도, 저항의 크기, 매질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적었는데요. 여기서 매질이란 어떤 파동 또는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매개물이죠. 즉,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나 액체같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군요. 이런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커진다고 했는데요. 유체 역학과 유체 속 진자 운동도 있는데요. 유체란 힘을 주면 쉽게 밀려나서 그들 속에서 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역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이며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지요.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유체 역학을 정의하면 뭘까요?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군요. 뉴턴은 유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상대적 중력이란 말을 했는데요.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이건 바로 절대 중력이고요. 상대적 중력이란 물통에 돌과 스티로폼을 넣으면 물보다 무거운 돌은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운 스티로폼은 물 위에 뜨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물체가 주위에 있는 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무거워서 생긴 힘을 상대적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수소를 넣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풍선보다 무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풍선을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죠. 뉴턴은 중력이 없으면 이러한 부력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성과 위성의 운동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달은 지구를 향한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것인데요. 위성이란 지구의 달처럼 행성 주위를 도는 작은 별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위성이 행성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위를 도는 것은 행성도 중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즉, 구심력이죠. 행성의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행성은 행성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고, 그래서 태양 중심을 향한 중력이 행성들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위를 돌게 하는 거고요. 바로 행성의 중력이 나무에 달린 사과를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행성의 중력처럼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힘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요. 이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뉴턴의 프린키피아 3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라면 세상의 모든 물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나 만유인력의 힘은 무게에 비례한다고 했죠. 지구의 무게는 어떤 무게와도 비교할 수 없겠죠. 즉, 지구의 중력이 너무 커서 다른 물체의 중력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지구가 완전한 둥근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로보다는 가로가 더 긴 타원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구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은 점점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즉, 극지방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짧은데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선 그 이유가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물을 가득 채운 풍선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퍼지겠죠.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은 해와 달의 작용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져서 육지로 밀려오면 밀물, 바닷물이 낮아져서 바다로 빠지면 썰물인 거죠. 근데 그 원인은 바로 달입니다.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데요. 즉, 지구와 달, 태양은 중력 때문에 서로 당기는데 그게 인력인 거죠. 또 그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달이 수직인 곳에 있으면 달의 인력에 물이 당겨져 밀물이 되고요. 수평인 곳에 있으면 옆으로 당겨져서 낮아지니까 썰물이 되고요. 그런데 밀물은 달이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을 때도 일어나죠. 그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죠. 그런데 달과 지구가 서로 인력으로 당기니까 지구는 중앙에서 좀 벗어난 무게 중심을 축으로 돌고 있는데
이때 회전하는 지구에는 두 가지 힘이 생기는데요. 바로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안으로 당기는 구심력과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지요. 그래서 달의 위치에선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아서 평형을 이루지만 축을 기준으로 달이 없는 반대쪽은 원심력이 더 세져서 달과 가까운 쪽은 달의 인력이 세고 반대쪽은 원심력이 더 세져서 그 힘으로 물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밀물은 달이 떠 있을 때와 반대편에 있을 때 이렇게 하루에 2번, 썰물도 옆에 있을 때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루에 2번. 또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지구의 중력으로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하학적으로 계산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주에서 지구와 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태양의 중력이 달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을 했답니다. 즉,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의 운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요. 뉴턴은 자신의 중력 이론으로 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프린키피아에서는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바다를 당기는 힘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요. 일식의 원리인 삭과 망으로 삭일 때는 태양이 달 뒤에 있어서 달을 볼 수 없고, 월식의 원리인 망일 때는 달이 태양에 반사되어 보름달로 보이고, 그리고 태양이 옆에 있을 때는 하현과 상현으로 반달로 보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직각이 되면 반달로 보이는 거군요. 그럼 삭과 망일 때 밀물의 높이가 높아지겠군요. 또 상현과 하현일 때는 밀물의 높이가 낮아지고요. 암튼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물리군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과학을 연구하긴 했지만 그때에는 과학은 그저 철학의 한 분야로 여러 이론이나 발견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걸 뉴턴이 정리하고 원인과 결과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뉴턴으로 인해 과학은 철학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분야가 되었습니다. 즉, 뉴턴은 과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뉴턴이 위대한 건 만유인력의 법칙과 논리 전개의 규칙, 즉 과학적 탐구 방법을 생각했다는 건데요. 기본 원리를 생각하고 예상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현재에도 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천재가 된 뉴턴. 22개의 학문을 동시에 연구한 뉴턴. 뉴턴이 연구에 집중하였던 1665년에서 1666년까지 2년의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력과 빛의 성질을 밝혀내는 등 22가지 학문을 동시에 연구해서 훗날 뉴턴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대부분을 이 시기에 연구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뉴턴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상 뉴턴의 프린키피아였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여러분입니다.
소중한 우리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행복하세요.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